퇴행성 질환이지. 퇴행성 질환이다. 단기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MRI 이상이 있어도 통증으로 기억화되면 병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아픈 거는 MRI다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의사들과 대화하는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. 오늘도 다양한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강 원장님 모셨어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참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케어법도 참 배워봐서 저도 요즘 더 건강해진 느낌인데요. 문제는 허리 통증. 이거 너무 힘들어요. 그렇죠. 근데 많은 분들이 호소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허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애들이 이제 3살쯤 되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. 네. 그 걸을 때 이제 뇌 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. 근데 이 시냅스가 있어야 뇌를 보호도하고 뇌 세포들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것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. 이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. 세포가.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많은 시냅스가 있을 때 3살 때입니다. 다시 말하면 직립하기 위해서 시냅스가 생기는 거예요. 뇌에서. 근데 이 시냅스가 사라지고 줄어들 때쯤 해서 40, 50 나이가 먹을수록 허리는 같이 퇴화하죠. 이 허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퇴행성 질환이지. 퇴행성 질환이다. 단기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그거가 단기적으로 한두 번 왔다 빠졌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퇴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퇴행성 질환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요, 네. 뭐 허리 통증 중에서도 네. 저희가 근육 통증도 있고 뼈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 뭐 근육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수일 안에 당연히 없어져야죠. 길어봤자 2, 3주 안에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의 통증은 보통은 2, 3주 안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게 장기적인 통증이 된다. 네. 뭐 2달, 3달이 넘어가는 통증이 된다.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척추뼈예요. 그러면 허리를 이렇게 뒤로 이제 제끼면 혹은 고양이 자세를 무릎 꿇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면 허리뼈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 모양이 된 상태에서는 자기 뼈 하나하나가 만져져요. 이게 뒤에다 손을 넣으면 하나씩 만져져요. 그럼 그 뼈와 뼈 사이를 눌러보는 겁니다. 뼈와 뼈 사이를 눌러가지고 심하게 아프다 혹은 심하게 밀려있다 허리가 균형을 잃게 안 되고 밀려있다 혹은 아프다 라고 하면 지금 병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로 제껴보세요. 뒤로 제끼고 근데 허리에 힘을 주면 안 돼요. 제낀 상태에서 요 뼈 사이를 눌러봐요. 아픈 데 있나 보세요. 한 3개쯤. 다행히 아프진 않아요. 걸려. 한번 제껴보죠. 제가 먼저 할게요. 이게 요 사이죠? 여기 여기 문제 있습니다. 네, 약간 밀려 있습니다. 아프네요. 4번에 이후에 약간. 이렇게 또 지금 제 자가 진단을 잠깐 해봤는데요. 근데 MRI는 보통 찍잖아요. 근데 MRI 통해서 문제가 없어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MRI를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MRI가 이제 병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데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MRI 자체가 갖고 있는 정확도, 신뢰도는 50%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MRI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허리가 흔들리면서 병이 생겼다 그랬잖아요. MRI는 누워서 찍기 때문에 허리 흔들리는 게 보정돼 버려가지고 그걸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. 심하면 나오겠지만 두 번째는 MRI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 기억된 통증을 잡아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그거 자체도 놓치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 세 번째 MRI 상에서 심각한 정도가 실제 증상하고 매치되는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요 3가지 이유 때문에 실적으로는 MRI 이상이 있어도 통증으로 기억화되면 병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신호를 아프다 고쳐라 라는 신호를 안 내면 나중에 더 나빠진 다음에 정말 형편없이 돼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어요. 실제로는 신호를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면 안 아파요. 그래서 아픈 거는 MRI다 아닙니다. 그러면 원장님 워낙 많은 분들 진료하셨지만 뭐 지금 방금 저희가 나눈 사례들 뭐 좀 기억나는 환자 있으실까요?
제가 이제 기억하면 이제 칼리드라는 친구 저번에도 얘기했던 칼리드. 네, 인디의 그 칼리드요. 오늘 또 나오네요. 아무래도 친구로서 정말 도와준 그 칼리드라고 목도 잘 못 돌리고 오, 그런 게 막 몇 너무 년 동안 되니까 막 힘드셨겠다. 죽고 예. 싶고 많이 힘들었잖아요. 이제 치료를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터키나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꼭 자기가 아프면 자기 돈을 내서라도 우리 병원에 보내요. 칼리드가. 반가운데요, 왠지. 얘를 네. 듣기 쉬우니까 칼리드 삼촌하고 칼리드 아버지하고 칼리드 저 친구의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. 그 삼촌이 디스크 탈출 되게 심했어요. 근데 디스크 탈출이 심하다는 거는 허리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. 허리는 멀쩡한 디스크만 나온 경우도 있지만 예. 실제로 40대쯤에서 오면 허리가 흔들리면서 디스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디스크 나온 게 병이 아니라 흔들린 게 병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나왔었지만 저희가 술을 안고 잘 치료해서 집에 잘 돌아갔어요. 그 다음에 또 딴 데가 터져가지고 한 번 더 받았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어쨌든 허리가 흔들리니까 디스크는 흔들리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떡처럼 돼 있어요. 떡방아 땅 치면 떡이 뒤 나오는 것처럼 네네네. 디스크가 빵 치면서 이게 디스크를 잡을 힘이 없어지면 디스크 안에서 떡처럼 쭉 미끄러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죠. 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잘 치료될 수 이제 뭐 그러니까 완치가 될 수 있는 경우 해당되는 거죠. 근데 칼리드 아버지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셔요. 척추협착증이고. 근데 사진상에서 아주 심한 척추협착증은 아니었어요. 근데 어쨌든 다리에 그 아주 오랫동안 30년, 40년 동안 허리가 아팠던 거고 다리에도 힘이 서서히 안 가는 거죠. 이 경우는 퇴행성이에요. 퇴행성 질환은 네. 완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게 설사 그 주위가 다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퇴행성 질환은 반드시 문제가 남는 게 이미 머릿속에 기억돼 있는 통증도 있고 네. 그 다음에 이미 그 주위에 망가진 혈관들이 다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신경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완치된다라기보다는 남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좋아지겠지만 네. 남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네. 아무리 이제 네. 좀 좋아져도 남을 확률도 있고 그렇죠. 또 여러 가지 뭐 수기 치료나 통증 치료를 해도 네. 그래도 또 지속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럴 때는 그래서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이제 네. 수술이라는 거에 장점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관이 좁으면 넓혀주고 그걸 고정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. 장기적인 결과에 있어서 이롭다고 되지 않아요. 심해서 옛날에 인간 수명이 짧을 때 그때는 괜찮았어요. 한 70대쯤 되면 거의 돌아가시니까. 근데 80, 90이 되니까 술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퇴화가 더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한 부위 주위에 또 협착이 또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수술한 것이 안 한 것보다 낫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좋은 논문들의 결과입니다. 그래서 네.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해서 이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허리 하면 네. 당연히 디스크가 따라오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. 디스크가 터졌다. 이게 그냥 저 좀 아프면 디스크 터진 거 아니야 이러고 예. 애매해요. 실제로 어떤 상태를 좀, 디스크가 예. 터졌다는 거는 예.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잖아요. 네네. 이 디스크가 말랑말랑한 거죠. 근데 이 보면은 요게 쪼그라졌다 펴졌다 요 안에 또 이제 근데 요걸 싸고 있는 게 약해지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. 이 디스크가 터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아주 크게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요. 예. 이게 만약에 이 나와 있는 부위가 좁아져 있느냐 넓느냐 이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형태가 또 이게 위치가 작아도 이게 작아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주 큰 것도 괜찮을 수도 있고 네. 실제로 아주 적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신경은 말초 신경은 잘 적응을 해요. 근데 일정 시간을 잘 적응하게 하면 디스크는 흡수가 잘 되겠죠.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새로 이제 나오는 디스크가 문제인 것이지 네. 흡수는 당연히 되죠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 있거나 나쁜 자세를 계속하거나 그러면서 이게 빠져나가는 만큼
더 나올 수 있어요. 그런 경우를 좀 주의해야겠죠. 그렇구나. 흡수가 잘 돼야 되니까 이제 많이 걷기도 하고 네. 피가 잘 돌게 하면 좋아집니다. 근데 여기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흡수가 잘 안 돼요. 이제 석회화도 되고. 근데 석회화. 어쨌든 네. 잘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겠죠. 근데 저는 이제 허리 네. 디스크 환자분들 네. 좀 누워서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. 네. 앉아 있고 서 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. 처음에 많이 아플 때는 좀 누울 수도 있어요.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. 그러나 그게 뭐 너무 오랫동안 며칠, 2주, 3주 이렇게 누워 있는 건 진짜 위험한 거죠. 실제로 이 노인들은 아프면 누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병원에도 입원을 자주 하는데 그 입원해서 누워 있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근육량이 갑자기 빠지거든요. 그래서 근육량이 갑자기 빠지면 허리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또 약해지고 심지어는 이 꼬부랑 할머니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절대로 허리가 아파도 2, 3일 정도는 쉴 수 있지만 누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요. 나 허리 디스크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고 또 좀 과하게 하는 분들은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은데. 어떤 운동을 하냐가 중요하겠죠.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. 무거운 거를 들어올리거나 뭐 오랫동안 앉아서 뭘 하는거나 이런 운동은 별로 좋지 않겠지만 네. 예를 들어서 빠른 속도로 걷는다라는 거 만약에 좀 참고 그런 것들은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어떤 거를 하느냐에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디스크 환자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걷는 거. 걸 수 있으면 빨리 걷는 거.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끝으로요. 네. 궁금한 게 허리 이 아픈 곳에 따뜻한 팩으로 찜질을 하면 좋을까요? 아니면 냉찜질을 해야 되나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통증 관문학설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이게 뭐냐면 통증이 전달되다가 척추에 가가지고 이것이 한번 꼬여가지고 다시 전달이 돼요. 근데 꼬이는데 그때 뭐냐면 다른 자극이 오잖아요. 아픈 자극이 가는데 가다가 다른 더 강한 자극이 있어요. 그럼 이게 보통 전기줄도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잖아요. 네. 신경도 얇은 전기줄이 두꺼운 전기줄이 있어요. 통증을 연결하는 건 얇은 전기줄이에요. 두꺼운 전기줄로 가는 게 딱 가잖아요. 그러면 이 얇은 전기줄로 가는 게 탁 줄어들어요. 근데 만지는 건 두꺼운 전기줄. 그다음에 누르는 것도 두꺼운 전기줄. 그다음에 이제 온도는 얇은 전기줄이 주로 하는 거지만 하지만 그 온도에 다른 게 섞이면 또 두꺼운 전기줄. 그다음에 이제 아픈 거는 보통 얇은 전기줄.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마사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 온도도 이게 쉽게 말하면 전기줄이 두꺼운 전기줄을 타게 되면 이 얇은 전기줄을 눌러버리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아팠을 때는 다른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움직이는 거라던가 혹은 뭐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온도도 이제 처음에 이제 염증이 심할 때는 따뜻한 거보다는 좀 찬 걸로. 염증이 심할 때는 차가운 걸로. 보통의 경우에는 근육 통증이 급성은 아니니까 만성인 경우에는 따뜻한 게 훨씬 낫죠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건 또 어떨까요?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이득이 없다라고 나온 게 일반적인 그 우리가 논문이나 이런 것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. 단기적으로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. 그러니까 병 자체에 그러니까 그 증상 그러니까 병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.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.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희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통증이 없어지는 순간 재생이 끝납니다.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. 수기 치료는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면요. 아픈 데를 치료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.